지금 미국 교육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고 명문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를 선언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자퇴 이유입니다. 총기 사건도 아니고 왕따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한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 교육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거기가 뭐 있다고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학생이 이제는 한국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명문 사립고 스탠포드 프랩 아카데미의 가을 아침입니다. 17세 리처드 모건은 친구들과 함께 강당에 모여 앉아 있었죠.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 수학여행 발표일이었거든요. 리처드의 아버지는 대기업 변호사, 어머니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라는 완벽한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그는 당연히 유럽을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의 대형 박물관 정도는 되어야 우리 학교 수준에 맞지 않겠어? 리처드가 친구 마이클에게 속삭였어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이들에게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한 단계씩 아래에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리처드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고 했나요?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말이에요? 교장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 장면이었어요. 깔끔한 식당에서 학생들이 갈비찜과 나물 반찬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죠. 보시다시피 한국의 교육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주변 친구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꿈꿔왔던 유럽 여행 대신 듣도 보도 못한 동양의 작은 나라라니요. 리처드는 마음속으로 이미 이번 여행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죠.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2달 후 리처드는 억지로 따라온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의 공항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첫 반응은 당혹감이었어요. 이게 정말 그가 상상했던 그 한국이 맞나 싶었거든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었고 입국 심사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리처드가 휴대폰을 켜자 와이파이 속도가 집에서보다 훨씬 빨랐죠. 이상하네. 인터넷이 왜 이렇게 빠르지? 그가 중얼거렸어요. 마이클이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여기 정말 깨끗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도 잘 서고. 리처드는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한국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영어 안내가 완벽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그가 떨어뜨린 여권을 한 공항 직원이 주워주며 영어로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죠. 이건 그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리처드는 창밖 풍경에 더욱 당황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야간 조명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모습은 뉴욕 못지않았죠. 우리가 위험하다던 나라가 정말 맞나? 마이클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셋째 날 경복궁 방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옛날 건물 구경이군. 하지만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근정전의 모습과 정교한 단청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은 600년 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궁궐입니다. 이 건물들은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나무만으로 지어졌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못없이 저런 거대한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복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옛날 옷놀이라며 시큰둥했던 리처드지만 친구들이 모두 참여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남자 한복인 바지 저고리를 입고 나니 생각보다 편했어요. 옷감도 부드럽고 움직임도 자유로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관광객들이 리처드와 친구들을 보고 연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베리 핸섬, 소 뷰티풀 외국인들의 칭찬이 쏟아졌죠. 리처드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멋있는 거였나? 마이클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리처드도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죠. 분명 같은 사람인데 왠지 품격 있어 보였거든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넷째 날 오후 광장시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전통시장이라는 말에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곳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활기차고 정돈된 시장이었습니다. 각종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침이 돌았죠. 가이드가 유명한 마약김밥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능숙하게 김밥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서 와, 외국 학생들이네. 할머니는 영어는 못하셨지만 몸짓으로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죠. 리처드는 위생이 걱정되어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먼저 맛보고 극찬하자 용기를 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신선한 야채와 고소한 참기름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리처드가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로 따라했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호떡 하나를 더 건네주었어요. 많이 먹어, 외국 학생. 통역 없이도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리처드는 뜻밖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 학생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이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음식을 맛보았어요. 떡볶이, 순대, 붕어빵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맛있었죠. 위생이 걱정된다던 한국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리처드가 마이클에게 속삭였습니다. 편견이 하나씩 깨져나가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 서울의 한 특목고를 방문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만만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교육열이 높다고 해도 미국 최고 사립고인 자신들 학교만 하겠냐며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복도 벽면이 온통 트로피와 상장으로 가득했어요.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과학경시대회 1등상, 각종 영어 토론대회 우승컵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우리 학교는 농구 트로피 하나뿐인데. 리처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학생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교실에서 만난 한국 학생 김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내년에 하버드 조기 전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공은 생명공학이고요. 리처드는 말문이 막혔죠. 자신보다 어린 것 같은 학생이 하버드 입학을 준비한다니요. 수학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공식들은 리처드가 대학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어요.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문제를 풀어나갔죠. 이 수업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리처드가 담당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네, 우리 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선생님의 대답에 리처드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미국에서 배우는 내용과 차원이 달랐거든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대화해보니 모두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리처드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여섯째 날 점심시간, 리처드는 한국 학교 급식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마치 호텔 뷔페 같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메뉴판을 보니 갈비찜, 잡곡밥, 시금치나물, 콩나물국, 배추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사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리처드가 담당 교사인 박준영 선생님께 물었죠. 박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사회의 관심이죠. 박 선생님의 말에 리처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급식으로 사회의 관심을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음식을 받아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갈비찜은 고기가 푸짐했고 나물들은 영양을 고려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피자나 햄버거가 전부인데.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국가는 급식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거든요. 그 말이 리처드의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급식 하나에도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리처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미국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리처드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 익숙한 침대, 하지만 왠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하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온 급식은 차가운 피자 한 조각과 감자튀김이 전부였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따뜻한 갈비찜과 영양가 있는 나물들이 그리워졌죠. 이게 미국 최고 사립고 급식이라고? 리처드가 한탄했어요. 인터넷 속도도 짜증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순식간에 로딩되던 영상들이 여기서는 버퍼링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다시 총기 경보 훈련이 있었어요. 지진이나 화재가 아니라 총기 사고를 대비한 훈련이라니. 리처드는 씁쓸했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 말했어요. 한국 다녀오고 나니 우리가 사는 곳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 리처드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진짜 위험한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 같아. 방과 후 집에 가는 길에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안전했는데 여기서는 해가 지면 조심해야 했거든요. 대중교통도 불편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했어요. 이제 알겠지? 안전이란 게 뭔지.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문득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친절함이 그리워졌어요.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학생들의 성실한 모습,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교육관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리처드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것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예상대로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무슨 소리냐, 리처드. 미국의 세계 최고 대학들이 다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가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리처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한국에서 진짜 교육이 뭔지 봤어요. 거기서는 학생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도 꿈과 목표가 확실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몇 달간의 설득 끝에 부모님도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리처드는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국제고 입학 준비도 병행했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동력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리처드는 눈물이 났어요. 친구 마이클이 축하해 주었죠. 너 정말 대단해, 리처드.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이었지.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리처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미국 고등학생이 아니라 겸손하고 배움에 목마른 청년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